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고려 사상사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고려 사상사에서는 출제 포인트 유학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유학의 성리학과 관련된 인물의 출제 빈도가 높아. 성리학을 도입했고 발전시켰던 인물들, 인물사로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관학지능책에 대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아. 관학지능책, 꼭 기억해두도록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 자, 유학. 태조 때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많이 등용되었다는 내용인데 최연희, 최지몽, 최응 이런 인물이 있었고 광종 때에는 과거제가 시행됐잖아. 그 과거제에 문과, 승과, 잡과가 있었잖아. 문과는 당연히 유학과 관련된 시험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성종 때에는 최순호의 시무 28조에서 유교 정치 이념이 소개되어 있었고 김심언의 봉사 2조도 유교 이념을 반영하고 있어. 수서원, 비서성과 같은 도서관, 유교와 관련된 도서관이라 볼 수 있겠지. 자, 문신월가법, 학문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왕한테에 과제물을 제출했어야 되지. 시, 문 이런 걸 바쳐야만 했었어. 자, 특히 성종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조서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국자감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내용도 성종이라 볼 수 있겠어. 특히 유교 의례를 많이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묘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 공자의 사당이지. 문묘 설치도 기억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고 고려 중기 때는 보수적 성격의 유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충,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보수적 유학자라 볼 수 있고 특히 최충은 사학을 발달시켰고 김부식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 삼국사기 편찬. 자, 무신집권기 때는 유학이 많이 위축되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잠깐 최씨 정권 때에는 좀 달라지지. 바로 문신들을 좀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었어. 능문, 능리, 능문, 능리. 문에 능하고 이치에 능했던, 행정에 능했던 이런 관리들을 등용하는 모습이 최씨 정권기라 볼 수 있겠어. 대표적인 이런 학자가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 최씨 정권 때 활약했던 이규보.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석기 때의 성리학 살펴보도록 하자고. 성리학은 철학적 성격을 띠고 대의 명분의 성격을 띠며 형 이상학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지만 자, 이 성리학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바로 소학과 주자가래의 자, 이 성격이 아주 강화되었다 볼 수 있겠어. 소학과 주자가래,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책들인데 자, 이러한 소학과 주자가래가 당시 자,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학문의 실천적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사서 오경 중에 특히 사서를 강조했던 성리학. 자, 집안에서도 간단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집에 있는 사당 가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가묘가 점차 도입되고 보급되고 확대되는 것이 성리학의 확산과 일치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또 강목체라고 하는 것. 자, 이 강, 목, 대강, 세목. 그래서 큰 주제, 작은 주제로 나누는 이런 모든 강목체의 서술 방식은 다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성격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겠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리학자들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안양이 충렬왕 때였지. 충렬왕 때라는 것도 꼭 기억해줘. 바로 성리학을 처음 도입했고 그래서 이제 안양을 모시는 서원 사회사에서 배웠었는데 뭐였지? 바로 영주의 소수서원에서 안양을 모시고 있다. 자, 그리고 백이정이라는 사람은 원나라에서 이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켰고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만권당 원나라에 있었던 바로 학문기관이었지. 그곳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또 이재현의 사략은 공민왕 때의 역사서라 볼 수 있어. 역사서 때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고 목은 이색. 자,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활약을 했지. 자, 공민왕 때였어. 특히 이색은 아예 원나라의 과거를 급제했던 인물이야.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성균관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던 인물이 목은 이색이야. 자, 이색의 제자 정도전, 불교를 비판했던 바로 불시잡변도 있는데 또 하나 정도전이 성리학 입문서 하나 썼었지. 성리학 입문서 학자 진남도
자, 성리학 입문서 꼭 좀 기억해도 학자 진함도. 자, 그리고 포은 정몽주 동방이학의 조라 불렸는데 동쪽의 성리학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동방이학의 조 정몽주. 자, 그래서 이제 정몽주는 근데 이제 정도전과 큰 차이가 있지. 바로 정몽주 그리고 길제 목은 이색. 자, 끝에 은으로 끝나는 세 명 다 조선 건국을 반대했다 볼 수 있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교육기관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성종 때에 국자감이 설치가 되었어. 성종 때 국자감. 자, 이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학부는 3품 이상은 국자학, 5품 이상은 태학, 7품 이상은 산문학에서 공부했고 자, 8품 이하 평민은 기술학부에서 공부했다. 기술학부는 율학, 서학, 산학, 율은 법률, 서학은 서예, 산학은 산수, 수학이라 볼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기술학부가 되는데 바로 8품 이하 평민들이 기술학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암기법은 뭐였어? 7품 이상은 유학부, 8품 이하는 기술학부. 이거 암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7, 8은 56이 아니라 7, 8은 국자감, 7, 8은 국자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지? 자, 요 내용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데 최충, 이 최충이 당시 이제 그 문종 때에 활약을 했는데 특히 이 최충은 이제 과거 출제자 지공고 출신으로서 문종 때 구제학당을 만든 거야. 구제학당 9개 과목을 공부했었는데 특히 자 9개의 경전과 3개의 역사서를 공부했던 구제학당은 철학과 훈고학의 성격을 가미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급제했고 그래서 최충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구제학당을 문헌공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지. 문헌공은 바로 최충의 호였지. 그래서 문헌공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구제학당 사학이라 볼 수 있는데 구제학당이 대박이 나면서 사학이 12개라 더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걸 바로 사학 12도라 볼 수 있겠다. 자, 이런 사학을 정부 차원에서는 견제하는 거지. 그래서 관학진흥책을 발달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숙종 때 서적포가 되겠다. 자, 서적포 국자감을 지원하기 위한 서적 간행기관이었고 그리고 편향의 기자사당도 만들었지. 자, 예종 때 청영각 보문각 정말 중요해. 청영각 보문각 학술기구라 볼 수 있겠고 7제 전문강자야. 전문강자. 그리고 장학재단 양현고까지 설치했어. 자, 바로 예종 때 이렇게 관학진흥책이 정말 많이 발달했고 인종 때는 경사육학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지방에 특히 있었던 향학이 있었는데 향학을 더욱더 많이 증설했다 볼 수 있겠지. 향학을 증설했다. 향학은 향교를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고 이런 관학진흥책이 바로 고려말 때 또 나오게 되는데 고려말 때 문묘를 다시 설치했고 문묘를 자 다시 설치했었고 자 그리고 장학재단 서막전 양현고의 부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서막전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특히 서막전을 건의했던 사람이 요 안양이었어. 안양이 서막전을 건의했다. 그리고 경학과 당시 사학을 장려하는 경사 교수도감 이런 것들도 충렬왕 때 만들어졌고 충렬왕 때의 당시 상황으로 꼭 이해해 두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충선왕 때 이제 국자감이 이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볼 수 있겠어. 성균관. 자, 특히 이제 성균관 이름 바꾼 것은 충선왕도 되고 충렬왕도 자, 이 옳은 설명으로 보기도 해. 충렬왕, 충선왕 다 성균관으로 이름 바꿨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공민왕의 상황을 볼게. 공민왕은 바로 성균관 내에 기술학부를 제외해서 유교 제도로 유교 기관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볼 수 있어. 성균관을 신진사대부 등용 목적이었다 볼 수 있어. 그러면서 과거 제도도 경전 중심의 경학 중심의 새로운 시험 제도로 정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공민왕 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관학진흥책의 왕조사가 매우 중요했어. 관학진흥책 왕조사. 그래서 숙종 때의 서적포 시옷 이렇게 기억할까?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예종이 되었고 그리고 인종 때 경사육학 정비 이렇게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충렬왕이 매우 중요하지. 문묘를 자 당시 새롭게 건립했다라는 것 그리고 서막전과 경사교수도감 그 다음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바뀌었다가 성균관으로 바뀌었던 것, 충렬왕, 자, 충선왕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가 이제 성균관 정비, 유교기관으로 정비됐다라는 것, 과거제도도 정비됐다라는 것.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려의 사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